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도저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보통 무시가 답이지만 이번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이 걸린 문제니까요. 헛소리를 반박해드림이라면서 호기롭게 나서신 교사분께 드리는 영상이자 다른 교사분들의 수준 높은 댓글을 기다리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의 학교입니다. 영상에 대한 반박은 세 가지로 나누어 적혀 있었는데 첫 번째를 보시죠.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교장이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음. 즉, 교육과정 편성 권한은 교원에게 있음. 참여권과 결정권 혼동하시는 듯함. 참여권과 결정권을 혼동하지 말라며 점잖게 훈수를 두는 듯 보이지만 억하면 교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제멋대로 결정을 내린다며 교육부나 정부에 항의하는 교사단체를 생각해보면 결정권이 만능이 아니며 민주사회에서 참여권이 결정권만큼 힘이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부 고시인 2022년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습자 주도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맨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한 설계 운영 시 고려사항의 첫 문장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설계의 주체는 학교, 교사, 학생이다 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안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은 필수가 아님.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다양한 형태로 가능함. 학교 밖에서 하라는 의무는 없음. 정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지침을 보면 이 활동은 교과서 진도 빼는 수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침 자체가 학교 밖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라고 유도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 역시 압도적인데 서류상 의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안 나가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렇게 의무가 아닌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재량 사항 중에는 교사의 성과급도 있습니다. 교사의 성과급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성과급을 주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교사분들이 정부나 지자체 마음대로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면 받아들이실 건가요? 의무가 아니니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어도 된다는 식의 아니란 논리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의 빈틈을 찾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얄팍한 태도야말로 현장을 왜곡하는 주범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면책을 마치 모든 잘못을 면해달라는 의미로 왜곡하고 있음. 의도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법적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벌받아야 함. 여기서 나오는 면책은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 버스 탄 학생에게 벨트 착용을 수차례 지시하고 착용 여부를 몇 차례 확인했음에도 교사 몰래 학생 스스로 벨트 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면 교사 책임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권리. 현실과 진실을 왜곡하는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의도가 무엇임? 안전벨트 예시까지 들어가며 현실 불가능한 부분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몰아가지 말라고 절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상식적인 말이겠지만 이 댓글은 제 영상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얄팍한 말장난입니다. 교직사회가 요구하는 면책권은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말라는 사후적 처벌 면제를 넘어서 사고가 나기도 전에 내 행동에 책임을 묻지 말라는 식의 사전 면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전 면책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국민보호 의무를 국가가 포기하라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교사에게 그런 막강한 특권을 주려면 법적 균형을 위해 의도적 방임이나 중과실에 대한 가중처벌이 세트로 따라오는 게 법리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의무는 싫고 가중처벌도 싫고 오직 내 무죄를 사전에 보장하라며 체험학습을 보이콧하는 게 정상일까요? 교사들이 최근에 과도한 법적 리스크와 책임의 예로 드는 사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속초 현장체험 사망사고의 경우 교사들의 주장처럼 계속 지켜볼 수도 없는데 사고만 났다 하면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사전 답사 때부터 사고 지점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예측성이 충분했고
교사는 수십 미터를 앞서 걸어가면서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아서 5명의 학생들이 대열을 이탈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했고, 결정적으로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 제공자인 버스기사는 유족이 선처를 바란다고 했지만 교사는 반성의 자세도 없고 용서받지도 못했습니다. 사고 났으니 교사 책임이라는 교사들의 주장에는 교사들에게는 불리한 무책임한 사실이 숨겨져 있거나 왜곡돼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현장 체험학습에서 학생끼리 장난을 치다 화살을 쏴서 눈에 맞아 실명한 사건입니다. 교사는 취침 지도를 했음에도 학생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장난치다 사고 난 것인데 수억 원의 배상을 해야 된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낮 시간에 현장 체험 활동 일정 내내 학생들은 50cm 길이의 활과 화살 세트를 들고 다녔지만 이를 압수하거나 제지하는 교사는 없었다는 게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한 취침지도가 형식적이었으며 취침지도 후에는 학생들이 불을 켜놓고 떠들었지만 교사는 불만 끄고 숙소로 들어가 버린 후 다시 나와보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의 결과 물게 된 2억여 원의 배상금은 직무상 일어난 사고에 대한 것이므로 교육청에 청구되었습니다. 교사 개인이 이것으로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교사들의 거짓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잘 걸러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들의 학교입니다.